안녕하세요. 코즈버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스빈입니다. 어제 우리가 힘든 장을 보내고 그래도 오늘은 양시장 모두 반등을 보여주면서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HD 현대일렉트릭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관련주들이죠. 전력설비단에서 흐름이 좋았고요. 또 삼성전자도 양봉을 켜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시 이 테마주가 죽고 실적주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하는 건지 다양한 고민들 오늘도 저희 코즈버 투나잇과 함께 하시죠. 이번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할 이슈와 그 안에 있는 종목의 차트들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또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 코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고 노란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9번인데요. 아래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무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전화가 부끄러우신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숫자 1515입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즈버 투나잇 출발해 볼 건데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 먼저 보고 올게요. 오늘은 이준기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뵈니까 좋은데요? 아, 그러신가요? 네. 또 전문가님은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저는 뭐 좋으시다면 네. 이번 주 내내 제가 오면 또 저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또 우리 처음 뵙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천재는 많지만 정점은 한다. 제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올라가는 종목들 보여드리고 있고요. 요즘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따라서 공격받을 때는 여러분도 공격을 할 줄 알아야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시장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 종목 언제 올라가나 이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끼니 거르시면서 또 마음의 병뿐 아니라 또 이런 몸도 편찮으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그만큼 힘든 시장인데요. 맞아요. 이렇게 혼자서 한다고 해도 뭐 어떻게든 뭐 될 수 없는 시장이면요. 어떻게든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저랑 같이 하시면서 좀 편하게 재밌게 좀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이번 한 시간은 저랑 좀 즐겁게 떠들다 가시면서 좀 편안하게 보시면서 한번 즐겁게 또 투자하시고 또 재밌는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매주 누구나 할 수 있다 상한가 수익률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6월, 5월, 6월부터가 아마 일 겁니다. 6월, 7월 계속해서 매주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을 공략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봉이레스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가게 되면서 현재 방송에서 공개해 드린 공략 시가 대비 65% 상승률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장세입니다. 다른 종목 같은 경우도 공략 이후에 평균 40% 이상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신고가 이후에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만 계속 올라오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뒷부분에서도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제가 또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이런 종목들 언제 공략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지 차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렸던 대봉 LS라는 종목은 이제 제가 이날에 7월 1일이네요. 7월 1일 날 첫 거래를 제가 대봉 LS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날에 바로 29% 상승세 기록했다가 쭉 옆으로 기어가면서 일봉상에 보이신 20선 이격을 모두 채우고 급등을 하면서 오늘 고가가 신고가가 뚫어주면서 지금 위에는 매물대가 거의 없는
무주공산 상태입니다. 자, 대봉 LS뿐 아니라 대봉 LS랑 같이 말씀드렸던 한독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지금 비만약 치료제가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봉 LS 이외에도 다른 종목은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펩토르라는 종목도 비만약 관련주죠. 마찬가지로 이날 말씀드렸고요. 이날 전에도 다른 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펩토론이라는 종목은 한 2번, 3번 강조 드린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8%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뭐 10% 이상 오르지 않았으니까 오늘 뭐 굳이 제가 또 업데이트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수익률이 펩토론 같은 경우에는 방송 공개 이후에 한 28%, 29% 정도 네.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펩토론도 이제 이날 이렇게 장대 한봉 나온 이후에 다음 날 이제 음봉을 보여줬는데요. 음봉에서 거의 종가 부근 가격에서도 제가 통방에서 공략을 해서 또 오늘 8% 올라가면서 수익률을 거뒀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올라갔던 종목들 안에서 계속해서 자금이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꺼졌던 종목, 떨어진 종목도 다시 봐야 되는 시장이 바로 지금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날 종목 많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 뒷부분도 저희도 공략주 한 번 더 공개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해인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는 7월 19일 날에 이렇게 공개해 드리고 나서 이날 방송에서 공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10%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장중 VI 발동했습니다. 자, 해인이라는 종목 지금 건설기계 섹터고요. 우크라 재원 관련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인 같은 이런 건설기계 쪽은요. 앞으로 이제 우크라 재원 관련한 이슈가 트럼프 관련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해당 섹터의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오면서 급등이 나올 종목들도 계속해서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공략하면 좋다 말씀드리고 바이오니아라는 종목도 제가 이날 말씀드리고 3일 만에 급등이 나오면서 장중 상한가 가까이 상승세 기록을 했습니다. 해당 종목도 제약바이오 섹터고요.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지금 단기 급등 순환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사야 되지 고민이 되신다면 제약바이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약바이오 이외에도 방금 또 제가 말씀드렸던 해인처럼 트럼프 관련 정책 수혜주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G글로벌이라는 종목도 제가 이렇게 이날 플랫폼 통해서 공략 도와드렸고요. 다음날 시초가 기준으로 매매하셨다면 7거래일 만에 수익률 30% 돌파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상한가 수익률 거둬갔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3천당 제약이죠. 해당 종목은 저점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거의 신고가에 있던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종목도 제가 이날 7월 3일 날에 방송 공개해드린 이후에 다음날 매매하셨다면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서 거의 28% 상한가 가까운 여러분들 수익률을 거둬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 저 전문가는 뭐 찍기만 하면 다 올라가네 하실 텐데 방송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여러분들이 정말 일주라도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지켜만 보시고 매매 안 하신다면 그야말로 정말 하락장에서 아무 대응하지 않는 예금보다 못한 대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일주라도 소액이라도 꼭 매매해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실제로 계좌에 찍히는 수익을 보고 여러분들 자신감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분들은 저를 통해서 또 자신감 가득 가져가지 바라겠고요. 또 제가 또 자신감 없으면 제가 또 시체이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도 제가 또 이날 방송에서 공개해 드렸습니다. 6월 28일이네요. 예, 공개해 드리고 나서 이제 한 5거래일 만에 수익률 30% 돌파하게 되면서 최근에 또 장대 한번 나왔죠. 그러면서 43% 수익률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최근엔 해당 종목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넥슨 게임즈라는 종목이. 지금 게임주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주도 같이 보면 좋다. 게임주 자세한 부분은 또 제가 다음 시간 때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독이라는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대봉 LS랑 같은 날에 공략 도와드렸고 쭉쭉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도 아직까지 추세상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독뿐 아니라 제약바이오, 유한양행도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날 방송 공개해드리고 나서 한 4일 만에 또 장중 10% 이상 올랐고요. 해당 종목은 최근에 10만 원 돌파했지만 아직까지 뭐 크게 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굳이 또 업데이트하지 않고 현재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실 게 아니라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소액이라도 아니면 일주라도 매매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방어는요. 결국 공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맞고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용기 가지고 손을 뻗으셔야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용기 내셔서 매매하시고 이 힘든 하락장 별거 없습니다. 하락장 곧 끝날 거고요. 좀 더 화이팅 하시고 마음의 병
싹 잊어버리시고 저랑 같이 즐겁게 하시면서 행복하게 즐거운 투자, 행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좋습니다. 준기 전문가님과 오늘 방송도 화이팅 해볼 건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죠. 전문가님께서 저번 주 또 저저번 주 방송에서부터 대봉 LS라든지 한독, 펩트론 다양한 종목들 미리 알려주셨고요. 또 함께하는 그곳에서도 다양한 정보들 나눠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런 하락 장세 속에서도 정말 확실하고 이렇게 또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는 또 해인 이런 또 시세가 몰리는 종목들을 잘 포착을 하시는데요. 이런 종목들 나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저하고 오늘 장 마감 시황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미국의 미증시의 영향 때문일까요? 1%에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을 좀 빠르게 반납하더니 장중에는 2,765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 오후장에 힘을 내주면서 2,774선에 종가를 안착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상승 출발했고 또 정오쯤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오후장에서 또 계속해서 회복력 나타나주면서 결국 812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수급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는 장중 내내 매수세 나타났습니다. 매수폭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2,500억 원가량 사들였고 또 기관이 장중 내내 매수에 가담했지만 장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상황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하루 만에 매수로 기관은 하루 만에 매수 전환했다는 점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의 흐름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단 간밤에 엔비디아를 필두로 빅테크들이 반등세 강하게 나타나줬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에 걸리지 않는 중국 시장용 AI 칩을 개발 중이다라는 호재가 들려오면서 간밤에 4% 넘는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서 오전장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빨간불 켰는데요. 결국 SK하이닉스는 보합권, 삼성전자는 1% 넘는 그래도 상승세 유지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LG엔솔은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오늘 매우 시세 좋았는데요. 6위부터 10위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굉장히 2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실적이 좋은데 멀티플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언론도 있는데요. 현대차는 25일 목요일 오후 4시에 발표가 되고요. 기아는 다음 날인 금요일 오후 4시에 실적 발표되니까 일정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실적 발표가 끝나고 바로 컴콜도 나오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기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세 나타났다는 점 특징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2%대 밀렸고요. KB금융은 2% 오른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D 현대일렉트릭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전력설비단 흐름이 다 같이 좋았습니다. 제가 종목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이 너무나도 깜짝 서프라이즈 어닝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또 심지어 올해 매출이 3조 원을 넘을 것이다. 이런 또 증권가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100억 원, 약 2배가량 뛰어넘은 건데요. 오늘 슈팅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17.69% 올랐고 분봉상으로 보면 더 강하게 오후장에 그 슈팅 나온 게 보이거든요. 실적 기대 이상일 것이라는 또 전망을 가지고 LS 일렉트릭도 오늘 강하게 슈팅 나와줬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LS 일렉트릭은 또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룡전기, 재룡산업도 오늘 오후장에 일진전기까지 다 같이 시세 좋게 나왔는데요. 지금 줄줄이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다시 한번 이 전력설비, 전선 관련주들의 시세가 좋을지 계속해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제 이어 오늘도 힘을 내주지 못했습니다. 1%, 2% 이렇게 각각 하락세 나타났는데 외국인의 수급 어제 이어 오늘도 이탈이 됐고요. 알테오젠이 오늘 강하게 7.9%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외국인 그리고 기관 동반 매수세 들어왔고
키트로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드렸잖아요. 이게 정말 적용된다면 지금의 주가보다 3배 이상 오를 수도 있는 가격이다. 뭐 이런 또 기사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6위부터 10위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흐름 매우 좋았습니다. 다만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다른 분위기 1.7% 밀렸고요. 또 클래시스 2.6% 올랐는데 오늘 피부 미용기기 또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있고 홈 디바이스 쪽이죠. 수출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관련주들 오늘 시세가 좋았습니다. 전년 대비 수출액이 124%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비만 치료제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시세가 좋았는데요. 인벤티지랩, 뭐 대봉 LS, 또 DXN, VX 다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들이고 또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그런 종목들인데요. 일단 뭐 삭센다 그 특허권이 만료가 된다라는 이슈를 기반으로 앞으로 더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위고비와 같은 성분이죠. 세미글루타이드의 그 지속성을 1개월까지 늘린 주사 제형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오늘 10% 넘게 올랐고요. 유한양행도 오늘 시세 좋았고 대봉 LS 같은 경우는 별다른 공시는 오늘 올라온 바가 없었는데 22%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해줬습니다. 장중에는 2만 100원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그래도 좀 상승분 소폭 반납하더니 18,950원에 마감가 형성했습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현재 삭센다를 약국에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그 삭센다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고 있는 노바티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꼭 시세를 같이 나타내주고 있는 대장주 중에 하나죠. 또 DXN, VX, 한독 모두 오늘 시세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또 전문가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미국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면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이 오늘은 또 시세가 좋았습니다.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시세가 좋았는데 이제는 트럼프 관련주들이 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오늘 살짝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도 했어요. 어디 쪽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전문가님? 네, 지난번 미국 대선 때도 네. 마찬가지였는데요. 결국에 이제 그때 당시에도 미국에 투자하는 많은 전 세계 투자들이 누가 이길 것인가 네. 베팅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대선 거의 끝나갈 무렵에 네. 뚜껑 열어보니까 생각했을 때 어디가 올랐을 것 같으세요? 승자가 올랐을까요? 패자 쪽이 올랐을까요? 오, 당연히 승자 쪽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막상 네. 뚜껑 열어보니까 승자, 패자 누가 할 거 없이 관련주가 다 올랐습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지금 이렇게 뭐 트럼프 관련주 아니면 뭐 해리스 관련주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통상 뭐 지지율을 보고 매매를 하잖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치 테마주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지지율을 보고 우리가 관련주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료가 크고 정치 방향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의 기대 수혜도 크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만큼 그 기대감 또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누가 이긴다, 누가 지지율이 높다 이런 지지율 따라서 따라가는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두 후보가 내걸고 있는 정책 모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 지금 네. 이미 시장이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네네. 증시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현재 시점에서 이 두 후보 중에 누가 지지율이 높든 간에 대부분 종목들은 다 바닥입니다.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면은 이 두 후보 관련된 정책군들 여러분들이 큰 두려움 없이 매매하신다면 충분히 쉽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련주라든지 모두 다 넓게 봐야 한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또 이슈를 3가지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11월 달 예정되어 있는 미국 대선 이슈입니다. 이제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사퇴를 표명하고요. 여기 더해서 이제 해리스가 새로운 민주당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바이든 후보를 내설 때랑 다르게 이제 새롭게 해리스 후보가 들어서게 되면서 지금 트럼프랑 해리스 간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 5%포인트 정도로 상당히 많이 좁혀졌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 그동안 현재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있었던 그때 당시 추진하고 있던 정책 기조를 현재 해리스가 새롭게 등판하게 되면서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를 좁힌다면은
다시 한번 시장 기대감은 다시 한번 미국의 민주당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정책 기조가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정책 연속성에 이 부분이 끊어지는 게 아니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트럼프와 해리스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게 뭐 큰 폭의 하락은 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주요 상장사들의 이번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비교해서 거의 90% 이상 영업이익이 올라줬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뭐 급락 뭐 저는 절대 보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뭐 지금 뭐 빠진다고 해서 고마울 게 아니라 자신 있게 손 내밀고 하나라도 더 매수 버튼 누르셔야 여러분들이 그만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슈 때문에 현재 환율도 어느 정도 진정을 보이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트럼프 해리스 대선 관련주고 이벤트가 워낙에 핫하고 많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 이런 섹터 관련 수혜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대감 다시 커진다. 테슬라 또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그동안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에서. 그러면서 테슬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시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못 참고 이제 비행기 타고 유학 가신 이제 서학 개미분들이 가장 많이 사신 게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발표한 인도량 주요 지표 데이터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죠. 그리고 갖고 있던 재고 수준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판매 단가, 에버리지 프라이스, 스탁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판매 단가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실적도 크게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앞으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테슬라는 어느 정도 저점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일시적인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테슬라가 추진하는 사업이 비단 기존에 머물렀던 2000G뿐 아니라 이제 AI 쪽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테슬라 2000G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하세요. 테슬라는 그런 회사 아니다. 그럼요. 이제 인공지능이다. 아, AI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테슬라 갖고 오신 분들의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저희 가족분 중에도 테슬라 보유 중이신 분이 그렇죠? 계시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근데 전문가님, 그러면 테슬라 좀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 우리나라 2차 전지 또 관련주들도 힘이 좋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네. 사실 그동안 이제 테슬라 주가가 이제 미장을 이제 확인하고 나서 네. 테슬라가 좀 올랐네 하면은 그 다음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에코프로 가는구나 드디어. 네, 맞아요. 테슬라 올랐으니까 에코프로 가는 거 아니냐. 포스코홀딩스 가는구나. 그렇죠. 네. 하실 텐데 사실 항상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를 우리나라 2000G가 따라가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네. 주가가 오르면서 마감을 했을 때 그 올라주는 이 구간이 현재 변곡점 구간이 있느냐. 쉽게 말해서 지금 올라가는 이 주가 상승분이 네. 현재 시장에서 의미 있는 가격대에 도달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좀 오른 수준이구나 이렇게 시장에 인식하느냐 네, 이 차이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이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트럼프랑 이 해리스 간의 두보 간의 교체가 어느 정도 좁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정책 연속성 이 끊어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서게 되고 있고 해리스의 지지율도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올라주면서 격차를 좁혔기 때문에 현재 그동안 빠졌던 신재생,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 있죠. 여기 더해서 2차전지 이쪽도 우리가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주가가 빠진 2차전지도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도 지금 결국에 실적이 저점을 찍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도 8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최대 100% 관세를 인상한다 하고요. 철강 부분도 한 30%, 알루미늄 30%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일부 부분이 이제 관세 발효가 시작되는 시점이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다 왔어요. 7월 말입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2000G 관련해서는 결국 어느 정도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때가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코스닥 지수도 800포인트 근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겁먹지 마십니다. 네, 그동안 빠졌다면 왜 빠졌냐? 올라가려고 빠진 겁니다. 이 주가가 빠지는 것도 대부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제 좀 싼 가격에 사기 위해서 공매도를 칩니다. 근데 공매도 치는 이유도 싸게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공매도 상환하면서 매수 들어오면서 쇼커버링 나오고 주가 올라가면서 이런 뉴스 터지면서 호재 힘 입어서 쑥쑥 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2천원지 마음의 병 있으신 분들 아니면 뭐 시금 전폐하신 분들 네, 힘내시고요. 좀 더 파이팅 하시 바라겠고요. 자, 세 번째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이 오늘 사상 최고가를 썼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대로템이 지금 현재 트럼프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방산 정책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도 있고요. 지금 체코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쪽에 이 철도 부분도 좀 도와달라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전 쪽에서도 이제 한 건 했죠. 근데 또 이번 철도 쪽도 도와달라고 체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대로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산뿐 아니라 철도 쪽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신규 수주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실적이 뭐 잘 나온다 뭐 이런 기대도 있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이 이 45,000원 정도 가격대, 45,000원 중반대로 제가 기억합니다. 해당 가격대가 역사적인 신고가였어요. 근데 해당 가격대 오늘 뚫으면서 오. 기관도 상당히 많이 사줬고요. 외국인도 네. 많이 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올라가는 게 더 올라가는 시장이고요.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특히 지금과 같은 힘든 하락장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또 앞으로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내 포트에 이런 종목이 이런 수익률을 주네. 또 기분 좋은 또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정말 좋은 힌트를 주셨어요. 지금 좀 테마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장 속에서도 오르는 종목들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이런 또 오르는 종목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오픈 채팅방 상황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고 계시는지 보도록 할 건데요. 와, 전문가님 오늘 처음 뵙는 또 닉네임이 계시네요. 어피치님 새로 입장하신 분이신가요? 우리 으쓱으쓱 어피치님 원래 계시던 분이신가요? 이렇게 또 인사 남겨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오피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라면 또 앞으로 저랑 같이 화이팅 하시면서 수익 많이 내 가시고요. 해보나 시대님도 오늘도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전문가님, 우리 또 슈팅님이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슈팅 기대하시 바랍니다. 와,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의 슈팅 종목 기다려 보시고요. 우리 잘살자님, 킹준기님, 별명이 킹준기님이신가요? 네. 제가 또 킹스픽 또 제가 또 이 네. 닉네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킹중이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이 될 주식을 사라. 맞습니다. 킹스픽 네. 맞죠? 네, 전문가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네, 전문가님 이렇게 또 오늘 주요 이슈 3가지 정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만의 이런 또 왕이 될 주식을 어떻게 고르시는지 전문가님만의 필살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7월 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있으면 8월이 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더운 시점도 슬슬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미리미리 우리가 우리 계절 살찌기 위해서는 좋은 종목들 미리 발굴해서 지금 미리 찾아놔야 저점에서 사야 앞으로 크게 올라가겠죠. 자, 이번 7월 달이 원전과 비만약의 달이었다면 다음 달 8월 달에 어떤 섹터가 과연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지 지금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미리 준비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단타 단기 필승법 차트 패턴만 잘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8월 달 전에 미리 저점 선취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 힘든 하락장 속에서 단타하실 때 어떻게 단타 종목 선정하는지 이거 말씀드릴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건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과거 차트에서 차트상 좌측에 큰 산, 전고점이 있어야 됩니다. 주가가 쭉 올랐다가 빠지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더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흐름이 있는지가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차트 저점이 3번 만들어지면서 3중 바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3중 바닥으로 하면 저점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저점이 꾸준히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저점이 꾸준히 올라가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로는 2차 고점을 종가상 돌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말도 어느 정도 사실 우리가 좀 어색하죠.
우리는 주식 매매를 합니다. 투자를 하지 않죠. 투자하면서 이 기업이 10년 후에 얼마가 될까? 세계 1위 기업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내일 올라갈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매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빠르게 우리가 주가의 시세 차익을 얻으려면은 결국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올라갈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업황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단기간에 올라가는 거는 결국 주가 차트가 일봉상에서 혹은 분봉상에서 단기 방향성이 상방 전환으로 확인이 됐는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방향성이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잘 이해 안 되실 텐데 이 뒷부분에서 제가 자세하게 차트 예시로 설명드릴 거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앞으로 나올 만한 이슈가 있는가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장 전에 이제 여러분들 아침에 7시에 기상하셔가지고 이제 뉴스 보시죠. 뉴스 보실 때 뉴스 보시고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네 하면은 이 이슈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패턴을 보고 찾으시거나 아니면 장중에 단타 검색기 통해서 장중에 뭐 단타 검색기 안에서 뭐 종목이 한 3개, 한 4개 나온다 하면은 이런 차트 패턴 확인하시고 매수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이게 먼저고 이게 먼저고 이럴 거 없이 여러분들이 좀 유연하게 매매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부분은 이제 당일 거래량이 전일 대비 최소 30% 이상 나온지 확인해야 된다. 이 부분은요. 시장이 열리고 나서 개장하고 나서 9시 5분, 15분 얼마 안 됐을 때 전일 거래량 대비 30% 이상 거래량이 나왔다면은 거의 장 초반에 매물이 빠르게 소화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추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빠른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면 또 이런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저랑 같이 이제 뒤에 이제 볼 부분들은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트 패턴을 보고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분봉상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종목 수가 2,000개가 넘습니다. 2,500개. 그리고 시장이 좀 쏘쏘하게 흘러간다면은 뭐 코스피 코스닥 한 0.3% 4%만 올라도 하루에 올라가는 종목이 거의 1,500개예요. 엄청 많죠. 이거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거래대금 제외하고 뭐 ETF 제외하고 못 빼고 하면은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중에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단기 돌파, 방향성이 확인된 종목들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종목을 찾는 게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 검색기 5분 단기 수급 N 검색기입니다. N 검색기고요. 해당 검색기도 이제 제가 소통방에 오셔서 기법서 요청하시면 검색기랑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검색기 통해서 여러분들 뭐 장중에 단타 혼자 하셔도 되시고요. N은 뭔가요, 전문가님? N은 제가 이제 보통 급등주 나올 때 네. 이 N 파동이라고 해서 아. 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설명드리겠지만 네.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갈 때 이렇게 차트가 이전의 정고점 부근을 돌파하면서 네. 추세상 상방 전환하는 이 타점이 있습니다. 그때를 잡는 맞습니다. 검색이군요. 그래서 이게 알파벳 N 같다고 해서 N 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뭐 대부분의 주가가요 올라갈 때 사실 저런 패턴을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올랐던 대봉 LS 마찬가지로 저런 패턴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모든 주가 다 그래요. 다 저렇게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리고 예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분봉 설명드릴 거고요. 이 뒷부분은 일봉 관점으로 예시를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일봉상에서 봤을 때도 과거에 차트에서 정고점 큰 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십니다. 과거 이렇게 쭉 올랐다가 주가 빠지죠. 산을 네. 만들고 주가가 빠지면서 옆으로 기어하다가 최근에 주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는데 이 슈팅 나오기 이전에 이 부분 저랑 같이 분봉상에 살펴볼게요. 자, 분봉상에서 보시면 지금 보신 차트는 라이콤 5분봉 차트고요. 5분봉 상에서도 이전 한 차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상승 그렸다가 주가 빠집니다. 통상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지 않고 한번 슈팅 주면서 쭉 올라가는 상승이 있어요. 이런 상승은요. 통상 고점에 있는 매물대를 확인하는 상승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빠지고 나서 저점을 3번 이상 높여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급등 패턴이 절반 정도는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한 차례 1차 반등 나왔을 때 고점을 돌파해 주면서 한 차례 방향성이 상방 전환됐다면은 이 구간이 중요합니다. 자, 2차 고점 확인하시고요. 2차 고점에서 선을 쭉 그으셨을 때 추세상
추세상 이렇게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세 번. 세 번째 추세상,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 오분봉상에서의 오봉 중에 신고가, 신고 거래량 캔들이 여러분들 확인되시면 극대가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부분도 이렇게 N자 알파벳 모양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지가 중요하고요. 내가 단타할 때 확률적으로 좀 높이고 싶다 한다면 장중에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면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봉상에서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면은 거의 한 5분 정도 만에 10% 이상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 포인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은 왼편에 큰 산이 뜨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오는지, 이 큰 산은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상승 나왔을 때 고점 부분에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체크하는 상승이고, 3중 바닥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세상 방향성, 상방 전환 확인, 그리고 오봉중 신고가, 신고 거래량 이렇게 단기 매물을 소화하는 캔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분봉상에서 제가 차점을 한번 잡아드려 보았는데요. 자,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장중에 단타 못 보시죠? 일해야죠, 그렇죠?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퇴근하시고 나서 이 주식에 대한 열망을 내가 정말 끊을 수 없을 때, 그런 분들은 또 일봉상에서 이렇게 오봉 중에 신고가, 신고 거래량 나오는 캔들 확인하시고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2차 고점에서 추세상 상방 전환이 확인되는 이 캔들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편에 뭐죠? 이렇게 큰 산이 있는지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또 여기 뭐 저점 꾸준히 높아지는지 정말 쉽습니다. 네. 자, 이거를 지금 한 3주 정도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느 정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딱 눈만 감아도 자면서 패턴이 딱 그려질 겁니다. 네. 제가 주말 사이에도 잠을 자는데 네. 눈앞에 차트가 아른거려가지고 와, 깼습니다. 전문가님 정말 잠 거의 24시간 그럼 차트와 함께 하시네요. 이렇게 해야 매주 네. 상한가 가는 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역시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었네요. 정말. 하지만 저랑 같이 하신다면 또 아무나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숙면 취하시고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종목과 종목들 또 정보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몸만 오시면 되고요. 제가 또 해당 차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체크 포인트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게 방금 라이콤은 분봉이었고요. 그리고 동방은 일봉입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들이 이 분봉, 뭐 일봉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요. 뭐 주봉, 월봉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분봉상에서 나왔을 때는 잘 올라가면 뭐 당연히 상한가, 20% 급등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일봉상에서 나올 때는 뭐 잘 올라가서 테마까지 붙는다면은 한 뭐 30% 그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 동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해당 이날에 제가 5월 31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방송 나와서 여러분 제가 정말 6월 여러분들 빨리 오셔야 됩니다. 6월 제가 준비 잘 해놨고요. 6월 때 올라갈 종목들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얼른 오셔서 큰 수익 가져가시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린 종목이 바로 이 동방이라는 종목이고, 이날 소통방에서 같이 공략을 했고요. 자, 공략 다음날 바로 이렇게 일봉상에서 상 가까이 급등이 나오면서 6월 달에 거의 한 63% 타점 대비 63%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이제 7월 말이 다가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월 달에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도 주봉상, 월봉상에서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찾고 다음 주도 뭐가 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지금 이제 하반기예요. 그렇죠? 이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상반기 때 수익을 많이 못 챙겨가신 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고요. 주식은 매일매일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빠른 때니까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하시면서 큰 돈 많이 버시고 행복하게 행투하시길 바라면서 이 뒤에 종목들 공략주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 전문가님만의 단타, 단기 필승법을 통해서요. 정말 많은 종목들을 그동안 방송에서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실제로 상한가의 수익률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점점 더 전문가님의 이런 실력을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나도 한번 함께 해보고 싶다. 정말 상한가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또 지금 전문가님께서 앞서 보여드린 수급 N 검색기도 지금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검색기 신청합니다라는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이슈에 또 그 안에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정확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총 2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근데 앞서 이제 이슈 다룰 때 말씀드렸던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고요. 현대로템이 이제 오늘 신고가를 갔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야 정말 많이 올랐다. 이걸 저점에 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냥 바라만 보시고 그냥 또 관심 종목에 지우시거나. 네, 이미 올랐으니까 약간 그쵸. 무서워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좋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제가 한 3번, 4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거의 종가 부근에 해당하는 가격대에서 한 번 더 샀고요. 오늘 또 수익 청산했는데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펩트론도 마찬가지고요. 펩트론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 말씀드리냐면은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원래 일반적인 주식은요. 한번 이렇게 오르고 나면은 한 통상 조정이 한 여기까지 오른 상승폭의 한 30% 부분까지 주가 빠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조정이에요. 일반적인 조정. 네. 왜냐? 고점에 산 사람들이 많이 올랐네. 차익 실현하거나 아니면 여기 고점에서 올라탄 사람들이 떨어지면은 뭐야 고점이네 손절 하면서 주가 빠집니다. 웬만해서는 잘 안 사요 사람들이 이 고점 부분에서. 왜냐? 통상 더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보통 오른 상승폭의 30% 정도 부분까지 주가가 빠지고 다시 반등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좋은 종목은요. 상승폭의 50% 정도까지만 빠지고 여기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 더 좋은 종목은요. 제가 펩트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펩트론이 쭉 오르고 나서 주가 옆으로 기어가기만 해요. 주가가 안 빠집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제 기억에 그 나스닥 쇼크가 한번 났었어요. 그러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비테크 기업들이 다 빠집니다. 그때 아마 FOMC 시점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펩트론이 다음 날에 개파락하면서 한 마이너스 15% 빠졌나? 그래도 오른 상승폭 대비 50%가 채 안 되는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22% 이상 거의 상한가가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네. 포인트가 이겁니다. 너무 좋은 꿀팁인데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정말 좋은 종목은요.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나서 뭐 오른 폭의 30%, 50% 여기까지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그냥. 옆으로 갑니다, 주가가. 네, 횡보를 하는 게 포인트죠. 그렇죠. 오. 뭐 흔히 말하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야, 그렇죠? 네, 이런 말이 좋은 여기서 나온 거네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종목은요. 조정을 안 줍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 정말 운 좋게 조정을 줘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건데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저점 부근에서 주가가 올랐고 반등 나왔다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뭐야 많이 빠졌네 하실 텐데 이 뒷부분 일봉 차트를 본다면 해당 종목도 거의 한 50% 상승폭의 50% 정도 그 윗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 거고요. 그렇네요. 네, 해당 종목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고점에서 이렇게 쭉 선을 이어 보시면은 이 고점을 그동안 못 뚫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보통 뭐 주식 추세 그러시는 분들은 이 고점에서 추세를 쭉 추세선 그어 보신 다음에 뭐야 여기 뚫었네. 여기서 매수를 하세요. 그런데 통상 이전에 고점을 종가상 뚫지 못하면서 이렇게 여기서도 밀리고요. 여기서도 밀리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제도 밀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 10% 좀 안 되게 올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캔들은요. 잘 보시면은 어제 이렇게 단기 고점을 쳤죠. 그러면서 네. 오늘요. 이렇게 주가가 쭉 밀렸어요. 쭉 밀리면서 어제의 저점을 오늘 장중에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아랫꼬리를 만들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전에 고점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이겁니다.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캔들이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에 갔어요. 그런데 어제 저점을 오늘 이탈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캔들은요, 통상 성격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주가를 띄울 건데 위에 매물대가 얼마나 있지? 매물대 테스트 하는 게 첫 번째 성격이고요. 두 번째 성격은 나 이제 올린다. 여기서 더 빠진 거 못 봐. 올릴 거야. 네. 하는 게 두 번째 성격입니다. 지금 현대로템의 캔들은 지금 두 번째 성격이에요. 왜냐면은 통상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만들고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캔들은요, 통상 주가 관리형 캔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늘처럼 대량 거래 터지면서 대운주 같은 경우에는 몸통이 한 7%, 8% 이상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주가 하락을 막고 어느 정도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보이는 캔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대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매물대 체크 캔들 있죠? 그 캔들은요, 통상 이렇게 아래 꼬리가 없고요. 아래 꼬리 없이 그냥 시초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시초가 저가형으로 시작해서 윗꼬리 만들고 이렇게 밀리는 이런 게 이제 매물대를 체크하는 캔들입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연망치라고 하죠. 네. 대량으로 터지면서 이렇게 연망치로 크게 올라가는 건 매물대 소화하는 캔들이고요. 이렇게 이런 캔들 저점에 터지면은 쭉쭉 우상향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중요한 건 현대로템이 주가 관리를 하면서 저점이 어제보다 밀렸지만 네.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거고요. 여기 더해서 현대로템은 제가 매매 동향을 보여드릴 건데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그동안 이 현대로템을 샀던 기관계 수급을 보시면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형성되어 있던 45,000원 중반대 가격이 신고가였는데 해당 가격을 오늘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갔어요. 해당 종목이. 그런데 이제 오늘 발생한 거래량이 한 800만 주 좀 안 돼요. 그런데 800만 주 좀 안 되는 거래량인데 오늘 기관이 81만 주를 샀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게 당일 발생한 거래량 대비 10% 이상만 기관이 사준다면은 해당 종목은 기관이 시세를 롤링하는 경우가 많다 말씀드렸고요. 오늘같이 중요한 자리에서 외인 기관 모두 사주면서 기관이 특히 당일 발생 거래량 대비 10% 이상 사줬다는 게 매우 고무적이고요. 지금 보시면 금융투자, 증권사예요. 그리고 네. 투신, 펀드 자금입니다. 그리고 연기금, 보통 중장기 성격으로 이제 자금을 집행하는 게 연기금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기관계,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다 들어왔다니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서현 탐메탈이라는 종목입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현재 앞서가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우크라 재건 정책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이고요. 파란 색깔 선, 일봉상에서 300일선입니다. 300일선은 이렇게 돌파 시도, 그리고 돌파 시도, 그리고 어제 돌파 나오고 오늘 장중에 조정 나오면서 살짝 이렇게 파란선 위로 머물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바닥 구간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아직까지 이슈는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관련주 뭘 살지 모르겠다. 우크라 지금 뭘 사야 되냐 하시는 분들은 서현 탐메탈 같이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 섹터, 뭐 우크라 재건 이쪽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에 이제 금형 쪽에서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차가 인도에 진출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 IPO까지 열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따라서 이 서현 그룹 내에 있는 기업이 또 서현 탐메탈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역시 이런 힘든 시장 속에서는 실적이 중요합니다. 서현 탐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해인을 말씀드렸는데 해인은 흑자 조란 종목이었고 하루 만에 10% 급등이 나왔죠. 서현 탐메탈 같은 경우에는 전년 1분기 대비 실적이 22%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가는 바닥이에요. 충분히 올라갈 기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하신다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코스모 투나잇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